정부에서 제2의 제3의 팬데믹을 우려해서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나온 게 바로 병실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은이다. 은의 역할은 의학적으로 가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도 은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몰랐네요. 몰랐어요? 네. 사실 저도 몰랐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사장님, 네. 오늘은 은 시리즈 세 번째, 드디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네.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 기쁜 일이 있었죠. 아, 맞습니다. 네. 저희도 뜨나봅니다. 2편 연속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좋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알죠. 그러니까 제가 타 방송에 나가면은 조회수가 빵빵빵 네. 터지는데 네. 저희가 만든 이 유튜브는 조회수가 뭐 한 많아야 한 800명, 진짜 보통 때는 뭐 한 500명.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네. 우리는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지? 라고 맞아요. 걱정을 했는데 어저께 해갖고 나가자마자 10,000명을 찍었다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이게 왜 이래요? 그랬더니 뭐 알고리즘을 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네. 조금 벗어났다고 하는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약간 만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네. 통했나 해가지고 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네, 좀 비중을 높여나갈 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은 마지막 날인데요. 네. 제가 그 전에 은의 역사와 이런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은과 금의 비율 같은 거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기 이런 데도 은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은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제가 계속 은 사세요, 은이 이렇게 해서 좋아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은의 단점 같은 것도 주의할 점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 사업, 병원 생각나잖아요. 네. 제가 의사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은 저희 손님 중에 네. 연세대학교 교수님, 아, 네네. 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이 가끔 오면 저랑 이제 금을 사시면서 상담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수님 앞으로 이제 은이 좀 많이 알려질 것 같아서 은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큰 도움을 줬어요. 보통 우리 공학 쪽에 있으면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좀 프로젝트 같은 게 나오고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제2의 팬데믹, 제3의 팬데믹이 올 걸 우려해서 그 다음에 올 팬데믹은 더 짧지만 더 강력한 치사율이 높은 것이 올 거라 예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나온 게 바로 병실이에요. 혹시 옛날에 코로나 때 음압실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격리한 곳에 막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막 그래요. 그게 음압실이에요. 음압실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 아닐까요? 그게 좀 비슷하게 네, 안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음압실이 뭐냐면은 음압, 마이너스의 압력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압력을 바깥보다 낮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가 뭐겠어요? 양압실? 반대가 양압실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과 양. 아, 네네. 그 그건 생각했어요. 뭐예요? 양압실은 내부 압력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음압실은 코로나가 발생한 균을 갖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호흡하는 이 공기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도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네. 거고, 수술하는 데는 반대예요. 양압실이라는 개념이 수술실에도 되는 거예요. 수술은 이렇게 막 해부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균이 맞아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반 병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해놓는 것이 외부에 있는 공기가 되도록이면 안 들어오게끔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은이다. 은의 역할은 의학적으로 가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네. 소독, 향균 이런 모든 것들이 은이 할 일이에요. 내시경 할 때 마우스를 끼는 게 이게 이 길이 그렇지 않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소독의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아용 관함, 산부인과에서 쓰는 모든 용품이
그 은으로 해가지고 좀 소독하는 그런 개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연세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따로 해서 음압실을 만들어서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음압실 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 병실에다가 안에 있는 균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시설들을 연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은매트, 물론 제 생각에는 은매트가 은을 막 깔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나노 기술이라고 있어요. 거의 뭐 한 1억 분의 1로 해서 입자가 아주 작은 걸로 해서 하는 건데 그 나노 기술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겠고요. 이 벽 같은 것들에도 이 나노 기술로 막아서 병균이나 소독이나 독성 같은 거 이런 걸 막아주는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주 항공 기술. 우주 항공 기술에도 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엑스레이 같은 것도 그렇게 돼 있고, 사진기 있죠. 사진 찍는 사진기에도 은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요렇게 많은 것들에서 은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사진기는 몰랐네요. 아, 사진기 몰랐어요? 네. 사실 저도 몰랐어요. 네.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아, 여기도 좀 들어가는구나. 네네네. 엑스레이도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엑스레이도 몰랐고. 네. 엑스레이, 사진기, 네. 의학, 우주항공. 요거를 좀 정확히 보면 뭐가 좀 나오죠? 요 모르겠네요. 2탄에 얘기했던 거. 미래산업. 그거 말고 무기 얘기를 했잖아요. 무기. 아, 무기. 예, 네. 그러니까 정밀을 요하는 레이더. 네. 포탄에 있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고체로 만드는 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아보면 다 비슷해요. 항균, 소독,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 사진, 판도, 엑스레이, 레이더, 의학 부분, 우주항공 기술. 그러니까 우주항공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무기 기술이에요. 많이 연관되어 있죠. 사실 이거는 좀 번외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공위성도 자체적으로 띄워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주항공 기술이 습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옛날처럼 왕복선,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했다는 거는 일론 머스크 쪽도 자기네들이 마음 먹고 무기를 만들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단지 그거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하이루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방향만 싹 틀어버리면요, 이거는 전쟁 무기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스타링크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되게 선방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한테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런 제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맞아요, 해갖고 맞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맞아요. 제가 요거는 이제 잘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찾아냈어요. 또요? 네. 제가 로봇에 관심이 많았어요, 로봇. 아, 로봇. 네. 전 그랬죠. 네. 로봇? 요것도 항공기술, 우주기술, 무기기술, 이런 쪽으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로봇에는 은 얘기가 없지? 그래서 진짜 많이 찾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한다. 왜 네. 없지? 그렇게 무기 같은 데도 은을 사용하는데도 아, 로봇에도 할 것 같은데 하다가 찾았어요. 찾으셨어요? 네. 오. 와, 진짜 구글을 다 뒤져서 이걸 네네.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은 거를 영어로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번역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 로봇 동작하는 것도 화면에 한번 올려주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요즘 로봇도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을 제가 찾아가지고 왜 초창기 로봇은 그랬잖아요. 제조업 같은데 네. 공장에서 네. 자동차 공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로봇 그렇지, 팔들이 그렇지. 막 이렇게 내가 만들잖아요.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 팔. 네네. 이렇게 쫙 움직여서 막 칙칙칙 네, 맞아요. 벨트 따라서 차가 그렇죠, 움직이고. 그렇죠. 그런 로봇 기술이 지금은, 그전에는 뭐 로봇 경진대회 뭐 해가지고 사람처럼 움직여도 그때 당시에는 경직되게 움직였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고 움직일 때도 거의 이렇게,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 거의 또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유연해요. 도마같이 몸을 막 돌리기도 하고 어깨를 돌리고 막 요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유연해졌어요. 그게 소프트 로봇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은이 일반으로 되는 공정화는 이런 초창기 로봇과 2차로 나왔던 이 경직된 로봇을 떠나서 아주 유연한 부드러운 곳에 은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피부까지도. 터미네이터. 그쵸.
네. 터미네이터. 아, 터미네이터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네. 터미네이터 3인가 거기에 네. 액체 로봇이 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쇠창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요. 통과하는. 난 그거 볼 때 뭘 느꼈냐면은 은을 느꼈어요. 맞아, 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막 좌시 살아나면서 칼날이 되고 막 이렇게 맞아, 하는 맞아. 그게 저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게 뭐냐면 금과 은은 액체가 되더라도요 다시 재생이 돼요. 옛날에 말씀하신 연성 이런 게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화폐로 쓰였다고. 예. 그래서 옛날에 화재 나잖아요. 네. 금을 갖다가 보관해 놓고 있으면 화재가 나더라도 열에 의해서 녹을 거 아니에요. 네. 소방대원이 막 불을 켜서 이게 식으면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부침개처럼 이렇게 쭉 퍼져 있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이드로겔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마스크팩 한 번 적 있어요? 마스크팩? 해본 적 있죠. 네. 해본 적은. 그러면 이제 해봤으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모르겠어요.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답답해요? 네. 아, 잘 안 하게 됐던.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아, 그래요? 아. 그걸 이렇게 딱 하면 촉촉하고 습기가 쫙 물에 배어 있잖아요. 아, 피부는 느낌이 약간 좋죠. 그렇죠. 네. 그 성분인데 그거를 은이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보습작용이에요. 로봇이 유연한 부분에 은이 들어가기도 네. 하고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겠죠. 가장 중요한 게 물기예요. 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지면 뽀송뽀송해야 되는 게 수분이 질려야지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아, 로봇이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피부도 이렇게 돼 있고, 네. 귀도 돼 있고. 보통 이 로봇이면 이게 고체로 기계처럼 돼야 로봇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람처럼 안에만 터미네이터가 그러잖아요. 네. 쫙 찢어졌는데 안에 기계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처럼 피부 조직을 수분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은의 역할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 발견했죠. 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서 그렇지 은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산업이 있을 거란 얘기죠. 네.